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문제 풀기 전에 잠깐만 설명 좀 들어가고요. 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문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건 아실 거예요. 맨 처음은 기출문제. 자, 그 다음이 단원별 문제. 각각 4주씩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형.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그 공중보건 문제는 18대 2의 법칙을 변함없이 적용하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18개의 문제는 단순 암기. 그래서 누구라도 공부 좀 했다면 풀 수 있는 18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단순. 그런데 2개는 전혀 엉뚱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요 18개를 막 뭐를 막 생각해서 나와서 2문제가 답을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전혀 엉뚱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으로 접하지 않는 문제들이 가끔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요거는 그 의사들이 쓴 공중보건과, 그러니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두꺼운 책. 거기서 거의 그냥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그 내용이 그러니까 심오하다는 건 뭐냐면 결국 그 약간 의료 쪽에 냄새가 좀 납니다. 그게 이제 한 2문제 정도. 그러면 이 18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기출문제 풀이하고 단원별 문제 풀이해서 제가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이론 배운 지 얼마 안 됐어. 또 이쪽 분야의 전공이 아니야. 이러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꼭 풀어야 되고, 단원별 문제풀이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극을 주었을 때 딱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어디서 본 거 기억하시죠? SR 반응. 뭐예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도 보시면 가로놓기가 되게 돼 있을 거예요. 또 가로놓기는 항상 비어있을 때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딱 보고 딱 답이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SR 반응식의 훈련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형은 요 2문제 포커스를 줄 겁니다. 결국 얘는 SOR 반응. 그래서 자극을 줬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인지 지도를 뒤 흔들어 놓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제 쪽으로 오게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SOR 반응식의 인지주의 방식을 따를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좀 결심을 좀 했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 보기 바로 한 2주 정도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또 하고 싶은 교육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행동주의, 인지주의니까 물어보나 마나 인본주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인본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인본주의로 맞추면 제일 좋아. 여러분 뭐예요? 인본주의 딱 들어가면 잡시다 일단. 그럼 자. 그래서 저는 인본주의는 포기할 겁니다. 인본주의는 포기할 거고 뭐 할 거냐면 왕래식 교육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제가 질문할 거고, 여러분이 거꾸로 저 질문하고, 질문이 하나도 없어. 그럼 계속 질문을 해서 여러분을 이제 멘붕 상태에 빠뜨리도록 하는 게 제 꿈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일단 행동주의. 그래서 보시면 말씀을 잘 해주셔야 돼. 말씀을 안 해주시면 모르나 보다. 그 다음 주에 또 이거 또 가로놓게 또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지 않게 하게끔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 하시면 돼. 자, 일단 들어갈게요. 자, 1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 헬스플랜 2020은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 자, 얘는 지금 현재 몇 차예요? 헬스플랜 2020 4차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자, 1차, 2차의 제목은 뭐였었는지 아세요? 1, 2차 제목 헬스플랜 2010이었습니다. 3, 4차는 헬스플랜 2020. 네, 다른 거 연도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4차는 몇 년부터 시작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했습니다. 결국 얘네들 간격은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5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5년마다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면 몇 년 계획이에요? 10년 계획.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스플랜 2020은 10년 계획이야. 그런데 5년마다 계획을 수정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본다면 5년짜리 계획일 수도 있고 10년짜리 계획일 수도 있다. 그건 알아서 현장에서 여러분 답을 고르셔야 돼. 그렇죠? 하여튼 이거 3차입니다. 3차. 자, 3차 2020을 발표했다. 다음 주요 내용 중 건강생활의 실천 확산. 우리 헬스플랜 2020 하면 박스가 있을 거고, 박스의 맨 왼쪽에 있는 거 건강생활 실천 확산 분야 모두 4개인 건 아실 거예요. 답은 3번이죠. 신체활동 절주 또 있는데 2개. 금연, 영양.
네 개였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현대의학의 시조, 광견병 백신, 저온살균. 요 두 개만 갖고도 답이 나오셔야 돼. 광견병 백신, 저온살균. 누구세요? 파스테르. 답은 3번이고요. 자, 스노우 하면 생각나는 거. 콜레라의 역학조사. 코호 하면은 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균. 그리고 페팅코프 하면은 실험위생학의 아버지. 자, 프랭크 하면은 예, 완전한 의사경찰 체계.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다 기본,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코우예요. 자, 코우가 어떤 책에서는 이분이 광견병 백신을 주사하였다, 접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온살균법을 개발했다라고 어떤 책도 나와요. 그래서 저 이것도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파스테르하고 코우가 20살 차이래요. 파스테르가 20살이 더 많아요. 근데 둘은 같은 나라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인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이 경쟁이 치열해서 파스테르가 광견병 백신을 개발했고, 근데 이거를 사람한테 적용하지 못했었대요. 근데 이거를 사람한테 적용한 게 코우.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이 코우다. 그러니까 마치 개발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온살균법은 당연히 파스테르가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한 사람이 코우.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본따서 한 게 아니라 거의 같은 시기에 이게 개발이 됐대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코우가 저온살균법을 개발했다라고 나온 책도 있습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을 이렇게 딱 구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파스테르가 없어, 그럼 코우라고 답을 쓰셔야 돼. 그렇죠? 그런데 둘이 다 나와 있다면 당연히 파스테르를 답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오타와 헌장 하면은 생각나는 거 뭐예요? 건강 증진이죠. 예, 건강 증진에 있었던 오타와 헌장에서의 5대 정책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5대 정책은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다 있는 거죠. 이 5개 정책 중에서 자, 보시면 네모 박스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모든 영역의 정책 위반자들이 정책 결정의 결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하고 자신들의 결정이,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들의 결정이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쭉 읽다 보시면 이게 공공정책이라는 걸 딱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이건 100% 느낌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4번이요. 계속해서 헬스플랜 2020 나옵니다. 자, 헬스플랜 2020의 목표 두 가지죠. 하나가 건강 형평성 제고, 또 하나가 건강 수명의 연장. 자, 헬스플랜 2020 건강 수명 몇 살로 잡았어요? 75세로 잡았습니다. 2010은요? 72세였었습니다. 하여튼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5번입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못한 거, 이런 건 전부 다 느낌입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나는 공중보건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자, 답은 몇 번으로 나왔나요? 1번이죠. 그럼 공중보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돼요? 예? 지역사회 스스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공중보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자, 2번은 맞죠?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효율의 증진이 있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린슬로우 교수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요. 3번, 자, 수행의 대상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 맞고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다. 여기서 답도 역시 1번 변함없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합시다. 6번. 역사도 나중에 전부 다 총 정리할 겁니다. 일단 역사를 크게 고대, 중세, 여명 나눈 거 아실 겁니다. 이 중에서 여명기 하면 무슨 여명기? 근세입니다. 자, 그러면 독일의 페텐코프 어느 시대예요? 근대입니다. 근대. 그 뒤에 써 있는 거는 맞을 거고요. 자, 영국의 간호사 윌리엄 라스본, 제가 간호사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냥 써 있어서 이거 갖고 시비 걸지 맙시다. 아, 이분 문제 내신 분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 윌리엄 라스본 어느 시대? 근대입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스노우 하면은 근대 보시면 장티푸스 역학조사, 이것도 틀린 거죠. 장티푸스가 아니라 콜레라에 대한 역학조사예요. 하여튼 틀렸습니다. 자, 4번 라마찌니 하면은 근세,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근대 근세만 갖고도 답은 풀 수 있고 또는 이거는 이 사람은 이런 거 한 게 아니구나 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를 주신 겁니다. 이 문제는 답은 4번이고요.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근세 사람, 근대 사람. 제가 유치하지만 앞자만 따서 외우자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세 하면은 뭐예요? 라이트, 레프트, 프론트, JC, TV 이렇게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결국 요게 누구냐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R은 뭐였죠? 라마찌니, 레벤후, 플랭크, 아니야.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 레프트, 그치? 프론트 맞지? 그 다음에 J, 제너, C, 체드위, 그 다음에 T, 토마스, V, 베잘리우스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대는 B, P, P, H, S, K, W 였습니다. B는 예, 비스마르크, P, 페텐코프, 또 P, 파스테르, H, 홈즈, 그 다음에 S, 스노우, K, 코흐, 그 다음에 윌리엄 라스버. 네, 그래서 외우시라 했어요. 그래서 근세, 근대만 구분해도 답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건강 개념의 변화 추이. 이것도 아주 쉬운 겁니다. 불연속이 연속. 맞죠? 불연속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WHO. 연속하면은 던. 그쵸? 그 다음에 생태학, 병리학. 이게 반대죠. 병리학에서 생태학으로 갔다. 그래서 병리학은 뭐예요? 내 몸에 약간 무슨 이상이 생겼어. 그럼 병이 생긴 거야. 생태학 하면 환경이 하나 더 들어가는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절대적인 게 상대적으로 바뀌고. 맞죠? 그래서 상대적, 예전에 나보다 건강해졌어. 옆에 있는 할머니보다 내가 건강해.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정적에서 동적으로 바뀌었다. 그치? 그리고 예전에는 운명론이었죠. 그러다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사회적 책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걸로 바뀌었다.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레벤 클락. 워낙 유명한 사람. 자, 질병 예방 대책으로 올바르지 못하는 거. 이거 아주 쉬운 겁니다. 답은 몇 번 나왔어요? 4번이죠. 자, 재활은 몇 차? 3차다. 나머지는 다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고혈압, 심뇌혈관 등등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생활 개선하고 금연, 절주 뭐예요? 있다 보니까 몇 차? 1차 예방. 이것도 쉽습니다. 답은 1번. 자, 10번 WHO 건강의 정의 중에서 사회적 안녕이요. 그죠? 사회적, 다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있었는데 사회적 안녕 말고 뭐죠? 신체적, 정신적, 예, 그건 다 알 것 같아. 사회적 안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이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 그러면 나는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예요. 그렇죠? 답은 4번. 이것도 보충 설명 안 할게요. 자, 11번. 자, 리벨 클락의 2차 예방에 대해서 또 나오네요. 자, 1번은 몇 차? 3차. 물리치료니까 3차입니다. 악화 방지하면 무조건 2차. 예방접종하면은 1차, 자녀 기능의 개발 3차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갖고 또 기출문제 중에 어떤 것도 장난으로 거 있죠. 그렇지? 악화 방지가 아니라 조기 악화 방지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건 아니야. 조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악화 방지는 그냥 악화 방지입니다. 하여튼 답은 2번이고요. 자, 12번입니다. 건강 증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못한 거.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읽으셔야 돼. 가장 괜찮은 걸 골라야 된다. 자, 개인의 건강 문제 행동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문책이 필요하다. 일단 단어가 마음에 안 들죠. 문책이 필요하다.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건강 증진의 입장에서 개인의 건강 문제 행동을 뭘로 봤죠? 혹시? 건강 증진 입장에서. 개인의 건강 문제는 이거다. 뭐가 잘못돼서 그렇다. 대답이 안 나와요. 건강 증진 입장에서. 그렇지. 생활 양식이 잘못돼서 저 사람이 술 먹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 저 사람 운동 안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 그걸 건강 문제의 원인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문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활 양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생활 양식의 변화. 그러면 생활 양식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정책도 바꾸고 환경도 조성하죠. 그리고 국가도 해줘야 돼. 그리고 본인도 개개인의 기술을 개발해야 돼. 이제 생활 양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신경 써야 된다 하시면 되고. 자, 건강진의 3대 원칙, 옹호, 영양 강화, 연합. 맞죠? 네,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고. 자, 세 번째, 현대인의 사망, 질병의 근본 원인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양식. 예, 맞고요. 86년, 자, 오타와, 어느 나라? 캐나다의 오타와 헌장을 발표했다. 예, 맞아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13번도 단순 무식하게 외우시라 했어. WHO가 제시한 3대 지표. 뭐였었죠? 보통 사망률, 그리고 비례 사망 지수, 또 하나가 평균 수명. 답은 3번이고요. 자, 비례 사망 지수가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3번이 아니라 1번. 죄송해요. 자, 비례 사망 지수가 뭐였었죠? 비례 사망 지수가? 예, 50세 이상 사망자 수. 분모는요? 총 사망자 수야. 그렇지? 총 사망자 수분의 50세 이상 사망자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14번입니다. 라논드 엄청 유명하신 분. 뭐 때문에 유명해요? 라논드. 라논드를 뭐의 원형으로 봤는데? 예? 라논드.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봤죠. 뭐를 얘기해서? 예, 생활 양식을 얘기를 해서. 건강 습관. 그러니까 그 생활 양식, 생활 습관. 이거를 얘기해서 이분을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4개의 건강 결정 요인을 제시했을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당연히 생활 습관. 몇 %라고 얘기했어요? 50%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개를 똑같이 봤죠. 뭐랑 뭐를 똑같이 봤어요? 생물학적 요인, 유전, 또 하나가 환경. 이걸 20%라고 봤고, 제일 작은 걸 보건의료 시스템, 제도로 봤습니다. 이걸 10%로 봤고요. 자, 15번입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올바른 거. 이거는 이게 이게 딱 찍어서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느낌으로 좀 오지 않나요? 개인적, 뭐 당연할 것 같아. 그쵸? 문화적, 문화적인 영향도 봤나? 사회적, 정치적. 일단 모르겠으니까 다 때리자. 4번. 네, 맞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나눠드린 유임을 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이론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있어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모두 7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전적인 거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환경, 그리고 개인의 행동 요인. 물론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개인의 행동 요인이겠죠. 그리고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게 사회 경제적 요인이야. 그렇잖아. 돈 많으면 건강하겠죠. 돈이 없으면 불건강할 거야.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도 있어요. 정치적 요인. 그리고 보건의료 전달, 체계. 이건 당연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낯선 거는 정치적인 요인일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압박을 받아서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면 건강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것들도 있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아시면 되고요. 결국 답은 가나다라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6번입니다. 자, 캐나다 오타와 헌장에서 밝힌 건강 증진의 활동 영역. 결국 5대 정책을 얘기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지역사회 활동 강화, 지지적인 환경 조성, 치료 중심은 아니죠. 그럼 뭐예요? 2가지 빠졌었는데. 개개인의 기술 개발. 또 하나가 보건의료 사업의 방향, 재설정. 그래서 5개 있습니다. 제가 SR 반응에서 좀 위할 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드롬. 뭐예요? 노래방 신드롬. 노래방 증후군. 경계하라 그랬죠. 뭔 소리야. 노래방 가갖고 가사 안 보이면 못하죠. 노래 못 부르지. 제발 이런 거 경계해야 돼. 그래서 보기를 보고 답이 딱 나오면 안 돼. 머릿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보기 보면 나도 생각날 거예요. 전혀 생각 안 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물어봤을 때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보기 봐야 되는데요. 이게 노래방 증후군이에요. 제발 그런 거 없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개 5대 정책은 무조건 외우시는 게 좋고요. 자, 17번입니다. 16번의 답은 4번이었고 17번. 자, 건강 지지적인 환경 조성. 자, 아까 5개 중에서 몇 번째로 있었었냐면 2번째로 있었던 겁니다. 제일 처음이 뭐 있었죠? 공공정책 수립이 제일 먼저 있었고 2번째가 지지적인 환경 조성이 2번째 있었거든요.
요거를 중요시 집중 토의를 한 게 몇 차냐면 3차 때 했었던 거예요. 3차 회의는 어디서 했냐면 스웨덴의 선즈볼에서 했어요. 그럼 1차는 어디서 했어요? 1차 캐나다 오타와. 그럼 2차는요? 호주의 아델라이드. 이때 중요시 여긴 거 뭐였었어요? 공공정책 수립.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때는 공공정책 수립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했고요. 3차 때는 건강제한적인 환경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3차, 2차는 다 외우시는 게 좋아. 결국 거기 보기 4번의 호주 아델라이드는 2차. 그리고 3차가 아까 스웨덴의 선즈볼, 4차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그렇죠? 5차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그게 5차입니다. 다 외우셔야 돼. 그리고 6차가 거기 태국의 방콕, 거기에 있었었고요. 7차부터는 잘 안 외워도 되긴 하는데 7차가 케냐의 나이로비, 8차가 요번에 들어간 핀란드의 헬싱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답은 1번이고요. 자, 18번 나왔네요. 3대 핵심 원칙이 아닌 거. 아까 앞에서도 봤죠? 3대 핵심 원칙 아닌 거 뭐죠? 공중보건 3대 핵심 원칙이 아닌 거. 답이 문제가 이상하다. 자, 핵심 원칙 그치. WHO에서 주장하는 공중보건의 3대 원칙이 아닌 거. 옹호, 참여, 협동, 형평. 뭘 갖고 답을 쓸까? 3대 원칙이 있었어요? 공중보건의 3대 원칙? 우리가 알기로는 공중보건의 3대 원칙이 뭐예요? 3대 사업 뭐예요? 공중보건 사업하려면 3대 사업하는 거 있었잖아. 교육, 또 법규, 또 행정. 그거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게 뭐지? 옹호, 참여, 협동, 형평. 그럼 이거 뭘 갖고 답을 고를까요? 3대 핵심 원칙이 아닌 것을야. 아닌 걸로 고르시면 돼. 여기서 힌트는 옹호예요. 옹호가 답이에요. 왜 옹호가 답일까? 옹호는 뭐예요? 아까 어디서 보셨어? 옹호는 건강증진의 3대 원칙 중에 하나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건강증진의 3대 원칙이지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이 아니거든요. 결국 답은 1번인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참여, 공중보건 참여잖아요. 그리고 협동하는 거잖아요. 또 형평성, 필요한 사람을 평등하게 해주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은 따로 외울 수밖에 없겠다. 이건 WHO가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참여, 협동, 형평.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19번입니다. 전 의사의 경찰 체계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프랭크 생각나셔야 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번이지 뭐.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 그래서 경찰 체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2번 하면 생각나는 사람.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죠. 베버리지. 사회보장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세 번째, 질병의 원인은 환경이래요.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어? 병이 생기면 깊은 산에 들어가서 나무 사이에 해먹을 피고 거기서 편안하게 귀족처럼 살아라. 그럼 병이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굴까요?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자, 네 번째입니다. 콜레라는 나쁜 공기가 아니라 공동물이 원인이래요. 누가 있을까요? 스노우겠죠. 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20번입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거, 이것도 뭐 계속 외워야 돼. 교통차단 최초의 검역소 설치하면 누구가 아니라 몇 년도? 1383년. 어느 나라? 프랑스의 마르세유. 뭐 때문에 그랬죠? 뭐 때문에? 패스트 때문에. 패스트. 하여튼 이건 1383년입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발족 모르시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48년 4월 7일. 자, 코의 결핵균 발견. 이거를 정확히 못 외워도 이분은 어느 시기? 근대기. 그런데 비해서 아까 교통차단한 거는 중세기 쪽이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겠구나라고 느끼셔야 돼. 라마찌니 하면은 근세기. 그러니까 결국 가장 빠른 거는 1번이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21번입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 3차 국민건강증진계획의 사업 중 안전환경보건 분야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요거 유의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유의물을 보시면 제가 제시한 건 4차입니다. 4차. 4차는 크게 자, 결정 요인 사업을 크게 5개로 나눠놨습니다. 하나가 건강생활 실천 확산,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그리고 또 하나가 만성퇴행성 질환,
그리고 감염성 질환, 그 다음에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안전 환경 보건. 그래서 크게 5개 사업으로 나눠놨는데, 자, 제가 3차를 불러드릴게요. 그러니까 4차하고 3차가 딱 2가지만 달라요. 자, 거기서 불러줄 거 없다. 거기서 써놨다. 자, 거기 그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가로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다문화 가족 건강. 보이시죠? 요거는 3차에 있었다가 4차에선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안전환경 보건에서도 거기 그 가로 건강 영양평가 요게 3차 때는 있었다가 4차 때는 빠진 거예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보면서 하셔야 돼. 3차 건강 증진 계획의 사업 분야 중 안전환경 보건 분야의 내용. 안전환경 보건이면 맨 마지막 박스죠. 그렇죠? 식품정책 있었었나요? 그래서 그렇죠? 식품정책 있고 손상 예방 있습니다. 건강 영양평가 있지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환경 영양평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표에 대해서 나온 문제다 하시면 되고요. 자, 유인물 잠깐만 더 볼게요. 보는 김에 더 봅니다. 자, 위에 거는 3차, 4차를 같이 쓴 거고요. 밑에 거는 1, 2차예요. 그러니까 요걸 좀 비교를 좀 하자고 보는 건데, 일단 비전이나 목표는 똑같습니다. 건강 수명의 연장, 건강 형평성 확보 다 똑같은데, 2010하고 2020의 차이점은 그 목표가 틀리죠. 목표가 다르죠. 건강 수명의 연장에서는 2010은 건강 수명을 72세로 받고, 그 다음에 2020에서는 75세로 봤다는 거. 목표가 좀 상향 조정됐다는 거고, 형평성 확보는 똑같습니다. 뭘로 볼 거냐면 사회 계층별 사망률, 건강 행태의 차이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 계층별로 사망률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이 넘으셨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그 평균 수명이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줄이겠다는 거고요. 건강 행태, 건강 행태의 대표적인 게 금연 절주, 영양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의 차이도 감소시키겠다. 이게 형평성의 그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표를 볼게요. 좀 다르죠? 위에 거랑 3, 4차랑 다르지? 자, 건강생활 실천 학사는 달라진 게 운동이 신체 활동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만성태행성하고 감염증을 합해서 예전에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암 관리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건강검진이 하나 생겼어요. 4차 때는. 그런데 2차 때는 고혈압 당뇨가 있었었는데 4차 때는 고혈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이 없습니다. 당뇨병만 그대로. 당뇨병도 없죠. 그렇죠? 없고 과체중 비만은 그냥 비만만 있고요.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심리혈관 그대로 있고 관절염 그대로 있습니다. 예방접종 없어졌죠. 왜냐면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뒤로 가면은 또 에이즈 이런 거 있었었는데 에이즈는 옆으로 가면 있겠다. 그래서 에이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개 하여튼 조금씩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결핵 같은 건 그대로 있습니다. 정신보건, 구강보건 있나요? 그대로 있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비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집단별도 많이 달라졌죠.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군인 건강 하나 들어갔고 취약 가정의 방문 건강, 또 장애인 건강, 다문화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되게 많이 바꿔진 게 맨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아까는 안전환경 보건이었는데 지금 건강환경 조성으로 바뀌었고 건강 형평성 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문제 들어갑니다. 21번은 답이 2번이었고요. 자, 22번입니다. 비례 사망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아까 비례 사망지수 이미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옳지 못한 것은이에요. 보건 환경이 양호한 선진국에서는 비례 사망지수가 높다. 뭐 괜찮습니다. 자, 연간 총 사망자 수에 대한 50세 이상 사망자 수, 예, 확실하고요. 국가 간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예, 맞아요. 결국 답은 4번이지. 비례 사망지수가 높은 것은 평균 수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답은 4번. 자, 23번이요.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진을 했대요. 결국 40세 이상 여성을 고위험군이라고 본 거지. 예, 그래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을 한 겁니다. 몇 차? 2차 예방. 근데 우리나라 맞아요? 네? 우리나라 그 40세 이상 대상으로 유방암 검진 합니까? 우리나라?
맞아요. 네, 맞습니다. 20세 있었는데, 20세. 예, 자궁경부암. 50세는요? 대장암. 네, 그렇게 해서 보셔야 돼. 하여튼 이런 건 모두 2차 예방이다. 답은 2번이고요. 자, 24번 반복됐죠. 제가 문제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어서 24번은 앞에 조금 전에 했던 거랑 중복이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25번도 중복이 돼서 1번이고요. 자, 죄송합니다. 네, 26번. 자, 포괄적인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못한 거. 포괄적인 건 항상 제가 1차, 2차, 3차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근데 중점을 두는 거는 1차고 3차 쪽입니다. 2차보다는. 네, 하여튼 그거를 포괄적 보건의료.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자, 노령한 사회에서는 3차 보건의료 사업으로 노인성 질병의 관리가 중요하다. 괜찮죠? 자, 1차 보건의료는 지역 주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의 실천 원리이다. 맞죠? 1차 보건의료는 모든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무능력화 예방, 재활, 건강 증진 등 건강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이다. 예, 무능력화 예방이 뭘까요? 몇 차일까요? 3차지, 3차. 재활에 속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자, 성공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작은 마을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직업적 요원이 필요하다. 비직업적 요원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건강, 뭐? 누구예요, 누구?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마을건강원? 네, 마을건강원도 있죠. 그렇지? 마을건강원에 요원이 필요하다. 그럼 이건 몇 차예요? 1차겠지, 뭐. 1차.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을건강원 2도 하지만 그보다 조금 윗사람 누구세요? 응? 좀 윗사람 누구세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시면 돼. 그러니까 마을건강원보다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얘기해. 2차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고요. 27번입니다. 생의학적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우리 정리할까요? 모형에는 자, 첫 번째 생의학적 모델. 자, 또 두 번째가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총체적 모델 전에 다섯 번째가 총체적 모델. 하나가 뭐 있을지 맨날 안 하고 갔더니 여러분들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네 번째가 사회 문화적 모델. 자, 생의학적 모델 하면 뭐하고 뭐의 관계?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 생태학 하면은 숙주와 병원체 환경 간의 관계. 사회 생태학 하면은 숙주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환경 또 하나가 생활 습관. 그치? 생활 습관이 들어갑니다. 사회 문화적 하면은 그 사람이 아프다 안 아프다의 기준이 되는 집단을 무슨 집단이라고 했어요? 준거 집단. 그래서 그 준거 집단에서 아프다고 얘기하면 아픈 거예요. 근데 준거 집단에서 그런 건 안 아픈 거야. 그럼 안 아픈 거예요. 하여튼 기준이 준거 집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총체적 하면은 숙주. 그죠? 인체 생리로 들어가지. 환경 그대로 들어갑니다. 생활 습관 들어가지요. 또 하나가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시스템.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아예 순서도 정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생활 습관. 두 번째가 인체 생리. 그죠? 세 번째가 환경. 네 번째가 체계, 보건의료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도 분명히 정해놨다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생의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1번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과 원리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의학적 모형은요, 급성 질환에 딱 맞다 하시면 되고요. 자, 2번입니다. 인간과 질병을 사회 환경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려고 있다. 사회 환경적 맥락이니까 이거 무슨 모형? 네, 사회라는 말 들었으니까 이거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회 생태학적 모형. 자, 세 번째입니다. 정신과 신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이론론을 주장했다. 했어요? 아니죠. 이원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심신 이원론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4번입니다. 지역과 문화가 다르면 의학 지식과 기술이 달라진다는 특수성을 강조했다? 달라질까요? 아니죠. 항상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항상 의학 기술은 똑같다라고 본 게 생의학적 모델. 자, 결국 다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겠죠. 질병을 주로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의 이상, 뭐 비정상으로 해석한다. 뭐 그러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28번 사람 얘기 또 나오네. 자, 공중보건학의 정의에서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 누구세요? 윈스로. 왜? 뭐라고 얘기했길래? 조직화된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지역사회가 무지무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지역사회가 아니라 조직화된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1번 버나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이분 뭐였었죠? 항상성,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체드윅 하면은 무슨 보고서 생각나세요? 체드윅, 열병 보고서.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공중보건법이 생겼죠.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 라마찌니 하면은 무슨 아버지인데, 이분? 산업보건의 아버지. 결국 직업병을 발견한 사람 하시면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29번 헬스플랜 2020의 사업 과제로 2010과 다른 거. 아까 이미 공부했습니다.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뭐가 달랐었어요? 건강생활 실천은 그대로 있었었죠. 건강형평성 제고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인구집단 건강관리, 인구집단이 약간 다르긴 했지만 제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전환경 보건이 아예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강환경이었다가 안전환경 보건으로 바뀐 거죠.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답은 3번. 자, 30번이요. 자, 오타와 헌장에서 제시한 주요 활동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모두 고르래요. 자, 건강지향적인 공공정책 수립 맞지요? 개개인의 역량 강화 맞고, 지지적인 환경 조속 이거 아까 몇 차 회의에서 중요시 여겼었죠? 3차죠. 지역사회 활동 강화 맞고, 보건요소에서 방향 재설정 맞아요. 답은 5번이고요. 자, 나눠드린 유의물 잠깐 볼게요. 항상 건강진진하면은 딸랑 이것만 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1차 보건으로도 같이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중에 좀 아실 거를 좀 따로 해봤습니다. 일단 건강진진의 역사, 철학, 역사 몇 년? 86년. 어느 지역? 캐나다의 오타와. 자, 철학 뭔지 아세요? 건강진진의 철학. 네? 생활양식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가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면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을 뭘로 찍었어요? 보건교육. 보건교육 찍은 겁니다. 그리고 5가지 기본활동 써놨으니까 당연히 외우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건강증진의 3대 원칙도 거기 있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1번은 옹호, 2번은 역량 강화, 3번은 연합.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거에 비해서 1차 보건의료 역사 몇 년? 1978년. 어느 나라? 구소련의 알마타 회의. 그러면 철학은요? 건강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치? 자, 1차 보건의료 개념 5가지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야. 자, 요거는 뭐를 없앤 거예요? 심리적 장벽을 없앤 거지. 심리적 장벽을 없앴다는 건 결국 뭐예요? 심리적인 접근성을 부각시킨 거야. 심리적인 접근성을 부각시킨 거. 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그들의 지불 능력에 맞게, 이건 무슨 접근성이에요? 예? 경제적 접근성이죠. 경제적 접근성. 자,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필수적인,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 무슨 접근성? 지리적 접근성이죠. 지리적 접근성. 혹시 여러분 중은 대부분 우리 공중보건에 보건행정 문제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건행정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미충족 의료 들어보셨죠? 보건행정 하신 분 들어보셨죠? 몰라? 안 들어봤어요? 미충족 의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처음 들었어요? 들어봤지? 그러니까 의료인데 충족이 안 된
의료입니다. 미충족 의료. 이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는지 기억하세요? 미충족 의료의 가장 큰 원인. 내가 의료가 필요해. 근데 의료를 받지 못했어. 가장 큰 거. 경제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리적인 거예요.